새집의 별난 이력입니다. 저는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집을 경제적으로 짓는 방법 중 건축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을 경제적으로 짓는 방법이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건축 현장에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의 삼위일체가 아주 조화롭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어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와 시공입니다. 설계와 시공은 건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지만 선작업과 후작업이 있습니다. 선작업은 설계, 시공은 후작업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되어야 시공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계는 건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건축 시공은 설계도서, 설계도서에는 설계도면, 시방서, 자재의 선정, 시공 공법의 결정 등이 있으며 그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분야이므로 설계는 건축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 속담이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건축 설계에 딱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가장 경제적으로 지으려면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하면 됩니다. 설계, 시공 등 집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하면 가장 비용이 작습니다. 설계도 직접 하고 시공도 본인이 하면 됩니다. 농산물에 중간 상인이 없으면 마진이 덜 포함되어 있어서 가격이 저렴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건축은 농산물처럼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건축 시공이라든지 건축 설계는 전문적인 숙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설계를 내가 직접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까? 도면에는 설계도면, 시방서, 건축자재, 시공법 등이 건축법에 맞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에는 건폐율, 주변 건물과의 거리,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단열재 선정, 단열재의 등급, 건축 설비, 구조적으로 안전한지의 여부 등이 있으며 또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한 공법까지 그 설계도서에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복잡하고 세부화됩니다. 설계도서를 도면에 그리고 준비할 수 있어도 건축물에 대해서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건축사의 인정은 설계도서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증은 보증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보증을 설 수가 있으며 건축의 경우, 건축 설계도면의 경우 건축 설계에 대한 보증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건축사입니다. 위에의 건축 도면을 그릴 수 있고 그것을 보증할 수 있다면 설계는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위의 조건이 안 된다면 설계는 건축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설계 사무소를 만나야 되겠죠. 좋은 설계사무소라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설계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설계사무소를 만나기 위해서는 발품, 기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주위로부터 설계사무소를 추천받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기 전에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요청하면 막연한 대답이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요청을 하면 구체적인 응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군데의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면 분명 본인과 맞는 설계사무소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사무소를 고려할 때 설계 비용 또한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설계 비용은 얼마를 지불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평당 얼마 하는 식으로 지불해야 할까요? 건축 설계는 건축물의 기능, 형태, 구조를 결정하고 물리적 형식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기능은 건축물의 목적과 비슷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 둘, 부부 모두 합해서 4인 가족의 주거 공간과 노부모와 부부의 4인 가족의 주거 공간은 설계가 다를 것입니다. 형태는 건축물 거주자의 동선에 따라 외장 자재의 선호도에 따라 형태 또한 제각각으로 표현될 것이며, 구조 또한 건축물의 용도와 공사 비용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내가 지은 집의 경우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참조될수록 품질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수많은 사항들을 고려한 후 결정된 것과 몇 개 안 되는 요소들 중에서 선택되어지는 것과는 품질이 같을 수가 없겠죠.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계획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그러한 설계사무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품이 필요하고 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기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상담을 하면 분명 설계사무소별 설계 가격에 대한 타당한 가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설계 비용은 절대 평당 얼마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저희 건축 설계에 대한 간략한 소견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